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를 저희가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성급한 초치기 심판 탓이다. 이것 또한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헌재가 너무 서둘러서 그야말로 초치기로 재판을 서둘러 왔다는 지적.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당시 화면을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인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3분만 질문해요.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정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헌재가 하루 3명씩 불러서 증인 1명당 추가 신문 시간을 15분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초치기 재판을 해왔다 이런 지적들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렇게 심판정에는 초시계까지 놓고 시간을 재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이 변론길 과정 중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이 논리적 빈틈을 추가적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에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송 변호사님. 사실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의 평의 과정은 외부에서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추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사실 인정의 범위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증거법에 관한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가장 앞서가 있는 사법 절차가 현재 헌재의 탄핵 심판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형사 재판들은 이제 막 1심 공판기일이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1심, 2심, 3심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네. 헌재가 헌재 결정문에 일정한 사실관계를 담았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라도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고 그것이 확정이 됐을 때 그러면 헌재 결정의 권위가 손상 내지는 훼손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고 사후적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그러면 이 결정문에 어디까지 우리가 판단해서 담아야 할 것이고 어느 부분부터는 직접 판단하지 않고 그것은 법원에서 정리하도록 남겨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 인정의 근거에는 앞서 저희가 살펴본 증인신문도 물론 그 네. 결과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헌법재판소 내에서 다각도로 고심이 오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분석도 살펴보겠습니다. 왜 늦어지고 있는지 세 번째 분석은 이렇습니다. 만장일치로 조율 중인 것인가? 지금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평의가 길어지는 걸 보면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역설적으로 그만큼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다. 그만큼 헌재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고 모아지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역설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주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이게 왜 8대 0에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거죠? 사실 8대 0의 결론을 반드시 도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이 되려고 한다면 6명의 탄핵에 대한 찬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8대 0의 의견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해서 납득시킬 수 있고 국민들을 충분히 설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의견을 맞춰가는 고심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최재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그렇고요. 검사 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사실상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건보다 먼저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아마도 평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빠르게 재판관 전원이 합의된 일치, 그 의견이 도달했기 때문에 먼저 선고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진행하고 평의를 진행하다가 적어도 재판관들 8인이 공통적으로 결론을 먼저 낸 것 순으로 지금 선고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니냐. 네.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8대 0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8인 모두가 의견을 개진하고 맞춰가는 과정에는 시간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측 모두 결국에는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좀 확보하기 위한 시간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는요, 이 절차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맹점 다시 재의결하지 않는 이상 이번 헌재 심판에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심판은 기각을 넘어서 각하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은 이상 징후죠. 당초보다는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아닌가. 저는 각하 외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탄핵 심판 과정이 불공정과 불법과 정치 편향성으로 점철돼 왔습니다. 기각이나 각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나. 한 달 전과 지금 좀 달라졌다고 좀 보시는 많이 거예요? 달라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 절차적인 문제,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맹점을 근거로 국민의힘에서는 목소리에 조금 더 자신감이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헌재 앞 지금 릴레이 시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손피켓 구호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 이런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은 피켓 문구를 바꾸고 대통령 탄핵 각하하라 이런 주장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기각에서 각하로 박민영 대변인님 바뀐 겁니까? 사실 기각이든 각하든 저는 결론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복귀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각이 나는 것이 더 좋기는 하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준 것이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다시 이것을 막 재표결을 해서 또 탄핵소추를 한다라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기 때문에 더 완결성 있는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각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사실 재표결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본질적으로 이거는 어떤 사건의 흐름을 봤을 때 기각보다는 각하를 하는 것, 그러니까 본안 재판까지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건 판결을 할 이유조차 없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건들은 형사 재판에서도 아예 본안 재판까지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지금 10가지로 문제점들까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헌법재판소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건데 다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진행했던 형사의 어떤 그 재판의 과정을 스스로 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자신들이 재판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의 절차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측면에서 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절차 미비가 있고 재판소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여야가 더 다투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쏙 빠질 수 있는 선택지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됐건 6표가 모여서 인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기각이든 각하든 결론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네. 현재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6표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세평.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런 이유로 지금 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명을 못 모아서 선거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우스울까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민주당의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최초의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8대 0에 대해서 많이 무게감을 실었잖아요. 그 이유가 탄핵 사유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이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8대 0이라는 것들이 정설로 퍼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각하까지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을 기각할 수는 없는 법리적으로 이게 기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방금 허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10가지 그중에 보니까 거짓 논란 증거 채택, 마흔역 셀프 임용,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의 부적절한 은혜 이게 말입니까? 저는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보수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도 있지만 저희 민주당이나 많은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각하한다는 게 말이 될까라고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기각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네. 각하라는 거는 그야말로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어서 돌려보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11차례의 탄핵 변론 기일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국회로 그럼 탄핵소추가 다시 넘어가서 또
192표의 표가 있고 몇 표가 이탈을 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집회를 하고 이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헌법재판소가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어게인시키는 이 상황을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법관의 양심과 소신에 비추었을 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선고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구 조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헌법 수호의 의지가 명백히 없다라는 거를 뭐 부족하다 이런 정도로 문구 조정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조금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께서 얘기하신 예를 들어 처음부터 헌재 심판 초기부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면 추가 변론기를 진행하지 않았을 거다 이 주장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잡혀진 일정을 그럼 다 취소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초반에 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절차적인 하자는 진행 과정에서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제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8대0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8대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에 4건의 8대0이 나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비롯해서 4명의 공직자들 8대0으로 전부 다 기각이 되는데 누구 하나 이런 줄타내기 헌재에서 다 8대0 기각이 나와도 야당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탄핵 심판의 누적 스코어가 심지어 8대0 아닙니까?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데 사실 8대0이라는 스코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 지점에서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